자, 우리 117회 전산회계 1급 우리 실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무의 비중이 70점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시험 볼 때는 실무 시험을 먼저 우리가 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로 넘어가기로 했었죠. 자, 먼저 원효 상사고요. 우리가 117회는 2024년도 회계 기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기초정보 그리고 전기분 재무제표 관련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여러분도 우리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대체 적요 등록하는 문제, 이건 이제 들어가야 될 탭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정보 관리에 가셔서 이렇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적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 명시한다는 것은 그 거래가 어떤 거래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세한 요약을 보여주는 걸 대체 적요, 뭐 현금 적요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자, 먼저 코드가 800번대 코드입니다. 800번대 코드는 812 이렇게 넣어주시면 바로 812번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 여비교통비 가셔서 여비교통비 가셔서 적요가 현금 적요는 현금 거래란 뜻, 대체 적요 3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엔터 치시고 교통비 바로 한글로 들어갑니다. 교통비 가즈금 정산 엔터 이렇게 치고 나오면 돼요. 닫기로 마무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효 상사의 기초 채권 채무의 올바른 잔액이다. 자,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자,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정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전기부터 계속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입력할 일이 없지만 올해 단기에 처음으로 우리 회사가 그동안에 뭐 엑셀로만 작업했던 프로그램을 그 내용을 우리가 이번에 회계 프로그램 솔루션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하에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디 가셔야 됩니까? 기초 채권과 관련된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하는 저기 탭을 가셔야 되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아래의 전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열이 있고요. 여기서 조회 한번 눌러서 전기분 재무제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기, 불러오기 눌러서 한번 눌러서 한번 전기분 재무제표 불러오신 다음에 자, 외상매출금 하고 클릭. 자, 부공무역 그리고 부공무역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맞고요. 장전전자가 20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엔터 쳐서 엔터로 자, 차액이 0원이 돼야 돼요. 자, 의미가 뭡니까?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3,000만 원 외상매출금이 잡혀 있는데 이 3,000만 원이 누구한테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냐? 부공무역한테 1,000만 원, 장전전자한테 2,000만 원 회수할 금액이다. 따라서 3,000만 원에 대한 거래처가 모두 완료되어 있으니까 적용됐으니까 차액이 제로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도 마찬가지예요. 쭉 내려오시면 외상매입금 부채 클릭하시고 자, 온천 전기가 지금 얼마 잡혀 있냐면 2,600만 원 맞죠? 그리고 구석기업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300 되어 있으니까 3,000 엔터. 그래서 차액 0원 확인하시고 자, 바드럼은 위에 있었죠. 우리 바드럼은 매출 채권이니까 위에 있는데 추가하는 문제래요. 추가할 때는 여러분들 F2 코드 활용하셔서 F2 데모 눌러주시고 자, 데모 산업 넣어주시고 금액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차액 제로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닫기 눌러주시고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들.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사이클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재무제표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원래 제가 우리 결산 순서가 제조 원가 명세서 그리고 뭐예요? 손익계산서 순서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작성력이 어디로 가야 되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확정되죠. 자본 확정.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지금 전기분 재무제표는 예외적으로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반영되는 또 손익계산서에서 반영되는 뭐에 대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기록하게 돼 있냐면 재무상태표에서 기록하게 돼 있죠. 재고자산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지만 각각의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어 있었고요.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전기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전기분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자,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운반비가 누락됐대요. 그럼 여기서 운반비를 추가할 거고요. 제조 원가에다가 운반비 추가. 그럼 뭐가 변동됩니까? 여러분? 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동되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 제대로 써볼까요? 운반비를 추가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뀝니다. 제조 원가.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로 반영되냐면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반영되고요. 매출 원가의 변동에 의해서 단기 순이익이 변동됩니다. 단기 순이익이 변동되면 이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되고요. 이것은 바로 미처분 이익여금의 변동을 가져오고 미처분 이익여금은 어디로 가서? 재무상태표로 가서 2월 이익 잉여금의 변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프로세스를 기억을 하실 것은 지금 500번대 운반비의 수정이 뭐를 가져오고 첫 번째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변동을 가져오고 이것은 어디로 가서 손익계산서에 가서 매출원가의 변동과 함께 단기순이익의 변동 이것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이 단기순이익의 변동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의 미처분 이익여금의 변동 이것은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까지 변동이 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전기분 재고자산 수정하는 문제 나오면 얘부터 가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관련 문제 몇 개만 풀어봐도 요거를 딱 왁구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이거 딱 잡아놓고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기분 원가, 전기분이니까 여기 가셔서 원가 명세서 가셔서 추가라고 했어요. 그럼 F2 하셔가지고 일단 운반비 넣겠습니다. 524번 운반비 추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550만 원. 자, 그럼 뭐가 변동한다고요, 여러분? 요게 요 11번이 변동한다고요. 네. 11번이 변동했어요. 얼마로 변동했는지 보셨어요? 네. 8,015만 원으로 변동했어요. 8,015만 원으로 변동했고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어디 가기로 했죠? 손익계산서 가기로 했죠. 어디 가라고요? 매출원가 가시라고요. 그랬더니 8,015만 원이 아니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줘야 돼요. 8,015만 원으로 수정. 그러면 뭐가 변동되냐면 매출원가가 변동이 되면서 단기순이익이 바뀝니다. 단기순이익. 13530으로 바뀌죠. 이 단기순이익은요. 어디로 간다고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셔서 단기순이익이 불러오기로 반영되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36760,000으로 바뀝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이 얘 어디로 마지막에 그쵸? 재무상태표 가셔서 2월 이익여금이 얼마가 되게끔 37760 더하기가 되게끔 수정해주면 대차차익이 0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었네요. 36760 더하기 이렇게 네,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 요 흐름 닫기. 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36760 맞죠? 네. 이렇게 아까 얘기한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봐야 될 항목을 딱딱딱딱 보고 넘어가는 문제다. 여기까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전표 입력하는 문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자, 날짜하고 계정 과목 먼저 설명을 하고 갈까요? 먼저 7월 20일 문제네요. 자, 파주 신청에 판매용 제품을 기부하였다. 자, 기부 너무 좋은 일 한 거지만 영업과 관련 없는 거래예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기부금 처리할 거고요. 이때 타겟정 대체 문제가 나왔는데 타겟정 대체라고 하는 것은 판매용 그리고 뭐 제조용, 즉 재고 자산을 재고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게 뭐가 됩니까? 타계정 대체가 어렵게 됩니다. 타계정 대체.
그러면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기부금일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는 복리후생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에 선물로 주는 뭐일 수도 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공장에, 우리 창고에 어떠한 태풍 때문에 어떤 제품이 소실됐다. 그럼 재해 손실도 타계정 대체 거래입니다. 그럼 이러한 타계정 대체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 제품의 감소 처리할 때 이건 판매된 것이 아니라는 표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8번 저교를 넣어줘야 된다. 이걸 넣어주지 않으면 매출 원가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8번을 넣어준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입력시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조경비는 500번대, 판매비 관리비 800번대 한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어딨죠? 1번이네. 예, 일반적인 적유 입력은 생략하지만 적유 입력은 실무에서 중요하죠. 반드시 적유 입력하는 게 원칙.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떠한 그 시험적인 목적, 그리고 수험적 목적에서는 시간 내의 개정 과목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적유 입력을 생략할 수 있지만 뭐는 타계정 대체 거래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예, 요것 때문에 타계정 대체 거래.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기부금이라 나왔지만 여기에 만약에 문제에서 파주시청에 판매용 제품을 기부하였다니까 기부금이지만 거래처에 판매용 제품을 제공하였다면 기업 업무 추진비, 혹은 직원들 추석 선물로 우리 제품을 제공하였다면 복리후생비, 아니면 우리 창고가 뭐 태풍 때문에 날아갔다 불났다 그러면 재해 손실 처리한다고요. 근데 모두 공통점은 뭐라고요? 제품의 감소에 이루어지는 타계정 대체 거래이다. 8번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날짜 7월 20일로 들어가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기부금 넣어주시고, 거래처 다 생략하겠습니다. 금액 얼마입니까? 우리 2천만 원으로 원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가 넣어주시고, 자, 기부금과 관련된 제품은 적요를 여기 아래 보시면 타계정 대체액으로 우리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8번으로 넣습니다. 타계정으로 했던 게 다시 돌아오는 게 9번이에요. 일단 2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자, 8월 28일 주식회사 나름물산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것까지는 거래가 아니고, 자, 판매 대금 중에 30%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면 이 30%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 송금 받았으니까 선수금. 자, 당좌예금이니까 30% 150만 원 당좌예금. 선수금은 반드시 우리 거래처 코드 넣어주는 계정 과목이죠. 부채 계정 과목. 자, 우리 8월 28일 가셔서 차변에 당좌예금도 은행에 있으면 원래는 우리 실무에서는 반드시 관리해줘야 되죠. 150만 원 넣어주고, 대변에 우리 선수금 넣어주고, 거래처 나름물산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50만 원. 자, 10월 1일 부공무역의 외상 매출금 중 200만 원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 자, 단 대손 발생을 현재 회사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손이 발생했는데요. 문제에서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 잔액 있는지 조회해 보셔야 돼요. 어디 가셔서 합계 잔액 시산표 가셔서 10월달 기준으로 한번 조회해 볼까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 10월 1일 기준으로. 근데 여기 장부에는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반드시 장부랑 동일하게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말이 먼저예요. 말 문제가 먼저. 뭐 한다고 가정한다. 대손 발생의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고 가정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모두 대손 상각 비처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문장이 없으면 반드시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아까 우리 5만 원 있었잖아요. 그 5만 원을 먼저 확인하시고 5만 원에 대한 대손 충당금 감소 처리를 먼저 하는 게 원칙이다. 보시면 잔액이 없네요. 잔액 없네요. 예, 여러분 잘못 봤네요. 제가 잔액을 보셔야 됩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잔액을 보셔야 돼요. 잔액 없네요. 예, 0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손 상각비 처리한다. 예, 그래서 문제가 없더라도, 말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합계 잔액 시산표 조회해봐야 되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월 며칠 가셔서 10월 1일 가셔서,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맞춰놨네요. 그래도 10월 1일 가셔가지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어디 거? 부공무역 거.
지금 못 받게 된 거예요. 얼마가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처리합니다. 자, 대손상각비는 800번대죠. 800번대 대손상각비. 만약에 미수금이나 단기대여금에 대한 회수가 안 된 거면 우리 그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월 11일. 자, 장기 투자 목적 이렇게 나왔네요. 자, 주식회사 부산상사의 보통주 4,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자, 유가증권 취득할 때 액면가액은 우리한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취득가액 보셔야 되고, 자, 매입 수수료 11만 5천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 차를 지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문제. 해당 문제는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다가 11만 5천원을 더하는 문제. 만약에 이 문제가 동일한 내용으로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나왔다면, 무슨 목적으로? 단기 투자 목적으로 나왔다면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리하셔야 되고, 얼마로 처리하셔야 돼요? 4천만 원. 4천만 원이네요. 400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처리하시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서 900번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얼마를? 11만 5천원을. 따로. 그래서 이렇게 따로 처리하느냐, 이렇게 매도하는 증권을 같이 처리하느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자, 11월 11일 가셔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123번으로 하시면 오답. 왜? 123번은 당좌자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123번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178번. 장기 투자기 때문에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금액 아까 4,011만 5천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4일 문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산부서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 생산부서 직원의 교육이니까 500번대 교육훈련비 처리할 거고요. 자, 강사료 250인데 이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거예요. 이때 예수금 처리하는 거죠. 이건 무슨 논리랑 똑같은 거냐면 회사가 급여 지급할 때 급여 250만 원 지급하는데 직원한테는 얼마만 줘요? 못 떼고 줘요. 4대 보험이나 소득세 떼고 주잖아요. 그게 원천징수잖아요. 228만 원만 줬다. 그 떼고 주는 거 뭐라고 하죠? 예수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교육훈련비 500번대 처리하는 거 12월 4일 가겠습니다. 차변에 교육훈련비 500번대 250. 대변에 예수금으로 얼마 잡혔었냐면 22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뭐로 지급하였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붕괴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 붕괴로 막 이렇게 장부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오히려 역추적의 개념까지 알려면 내가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정확한 프로세스를 먼저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5를 아는 상황에서 막 자동화가 되면서 1, 3, 5, 7, 9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구멍이 생기더라도 나는 1, 2, 3, 4, 5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자동화가 돼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지 1, 2, 3, 4, 5를 모르는데 어디서 뭐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 물론 이게 또 이해도 잘 하실 수 있으나 1, 2, 3, 4, 5를 아는 사람과 내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월 28일. 자, 온천 전기에 대한 외상 매출금 690만 원을 온천 전기에 대한 외상 매입가 상계 처리한다. 자, 회계 기준에서 원칙적으로 상계 처리는 하지 않는데요. 계약 상황의 특징이나 어떤 거래처와의 어떠한 서로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상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상 매입금을 감소시키는 거래하면서 외상 매출금 감소시키는 거래에 상계 처리하는 붕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28일 가셔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고요. 거래처는 온천전기였고요.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690만 원이고 자, 대변에 우리 외상 매출금이고 101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얼마입니까? 69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6문제 일반 전표 문제 풀었고요. 이번엔 메인 매출 전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함으로써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각각의 매출인지, 매입인지, 그리고 해당 관련 증빙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11일.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자, 지금 주식회사 전남의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거 우리가 수출 거래인데 무슨 수출 거래인 거예요? 간접 수출 거래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몇 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12번 영세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왜?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래이긴 하기 때문에 이 거래가 수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발행하는 거래이다. 자, 판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약속 어음으로 받았고 계약금 500만 원 받은 게 있다. 그럼 500만 원 제외한 것만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계약금 받았다라는 분계가 있었다는 거죠. 작년에 대변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수금이 있었다는 거니까 500. 요 선수금이 이렇게 없어져야겠죠.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월 11일 메인 매출 전표 가시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우선 나오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7월 11일 자, 12번 유형 영세로 가시고 자, 제품입니다. 제품. 자, 공급 가액은 얼마입니까? 1,650만 원.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전남. 자,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1여로 가시고 영세율 구분은 해당 거래가 내국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이건 수출 목적이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셔야 되고 자, 제품 매출한 거 맞고요. 다만 차변에 선수금 계정 있었던 거 500만 원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1,150만 원. 자, 분계 제대로 차대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8월 25일. 자,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 제작 대금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550만 원 중 50만 원 현금으로 빛나는 간판에 지급하였다. 이거 뭐 한 거래요? 매입한 거래죠. 자, 다음 매입한 거래에 대해서 전자세금과 수취한 거죠. 그럼 얼마, 뭐예요? 51번 과세 거래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550만 원 중에 50만 원은 뭐로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지급하지 않은 거래예요. 근데 이 거래는 여러분들 간판 회사 건물에 부착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우리가 미지급금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자, 그래서 우리 8월 25일 가볼까요? 자, 51번 과세이고요. 자, 품목은 간판 제작 대금.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만 원 각각 구분하시고 빛나는 간판. 자, 전자이고 혼합으로 가셔서 요거는 좀 분개하실 때 뭐로 해야 되나 고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건물 처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건물 자체의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보기에도 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비품으로 처리하고 즉 유형 자산으로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비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비품. 자, 대변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 현금 지급한 거 얼마 있고요? 50만 원 있고요. 대변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서 500만 원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정 과목에 적용을 할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서 적합한 계정 과목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번에는 우리 9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9월 17일 한수상사의 제품 55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11번 문제죠. 예, 지금 제품 판매하고 나서 자, 보통예금 20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 거래인 거니까 외상 매출금 처리하겠습니다. 자, 9월 17일 가셔서 자, 품목 제품이고요. 자, 수량 단가 제외하고 500만 원, 50만 원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한수.
전자세금관서로 가시고, 자, 분계에서 혼합으로 가셔가지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았, 200만 원 받았다고 했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350만 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우리 4번. 10월 2일, 자, 비사업자인 나누리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 자, 판매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거 과세거래입니다. 과세거래.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행했네요. 그러면 이거 현과거래예요. 현과 매출거래이죠. 그쵸?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넣을까요? 10월 22일로. 10월 2일로 가셔서 자, 유형 여기 아래 보시면 현과예요. 몇 번을 가시면 돼요? 22번. 자, 품목은 우리 제품 판매한 거고요. 현과하고 우리 건별 그리고 카과는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죠.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 입력하면 자동으로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구분되는 거. 거래처는 나누리. 자, 분계는 우리 현금영수증 1번 현금 거래로 입력하겠습니다. 제품 판매한 거 맞으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이번에는 5번 거래. 자, 해외 거래처인 윈스텀으로부터, 자, 제품 판매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했어요. 네. 자, 부산세관으로부터 아래 수입 전자세관서 받았다. 자, 지금 우리가 거래처는 해외 거래처인 윈스텀이지만, 우리는 부가세 거래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부산세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거래처, 해외 거래처랑 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부가세 관련된 것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승낙할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세관과 관련된 내용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로 가셔야 돼요? 11월 19일로 가셔야 되고 자, 유형은 우리가 수입이니까 아래 보시면 55번 수입이죠. 55번 수입으로 가시고 자, 품목은 원재료 수입하는 거네요. 원재료. 자, 수량 단가 넘어가고 자, 공급가액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부가가치세 계산하려고. 그래서 얼마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260만 원 넣어주는 겁니다. 260만 원 넣어줘서 26만 원 계산하기 위해서. 거래처는 해외 거래처 넣는 게 아니라 누굴 넣어줘야 돼? 부산세관 넣어줘야 돼. 부산세관. 부산세관한테 줄 거거든요. 뭐를? 우리 그 부가세를. 자, 전자 해당되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해당 거래에 대해서 현금 납부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현금으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부가세 대입금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얼마? 26만 원.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6번. 자, 본사 관리팀에서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요즘 뭐 이렇게 회사 관련해서 광고 같은 거, 그쵸? 예, 광고를 의뢰하고 우리 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한 카드 결제죠. 제가 카드 영수증 수취했는데요. 딱 보시면 부가세 10% 붙어 있으니까 카드 과세 매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드 과세 매입인데 지금 광고 선전비잖아요. 그러니까 불공도 아니니까 얘는 그냥 바로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월 1일로 가셔서 자, 매입에서 카과는 57번입니다. 57번 카가 가시고 품목은 광고 의뢰, 광고 의뢰.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도 330만 원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되고요. 예, 거래처는 우리 광고 나라인가요? 예, 광고 나라. 자, 신용카드사도 넣어주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우리카드죠. 우리카드 확인 눌러주시고 자, 분계는 카드 4번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우리 카드로 들어가고 얘를 광고 선전비로 수정하겠습니다. 800번대 광고 선전비로 수정을 하면 300에 대한 비용 처리, 30만 원에 대한 부가세 대입금 처리가 되고 미지급금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우리 전표 수정하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월 13일 문제부터 볼까요? 자, 정모 상사로부터 1,200만 원 차입 빌렸어요. 이를 모두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의 의미는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후로 노래하는 거. 그런데 지금 보면 200만 원의 상환 기일이 2024년 12월 달이라고 하니까 지금 1년이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에 대해서 즉 200만 원, 정모 상사 200만 원만 뭐 해줘야 돼요? 우리 유동성 장기 부채나 단기 차입금 차입하면서
파면서네요. 예, 그럼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겠네요. 단기 차입금. 다시 7월 달에 7월 달에 차입하면서 그쵸?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했는데 200만 원은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죠. 예, 결산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7월 13일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셔서 결산 일반점표 가셔서 7월 13일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으로 바꿔주고요. 대변에서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체크하고 갈 거는 정모 상사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 단기 차입금도 뭐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입력해야 될 부채 채무기 때문에. 자, 11월 10일 보겠습니다. 공장 건물에 운반 목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금 1,100만 원을 다운테크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자, 이때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 즉 자산 처리해야 되지만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이거 바꿔줘야죠. 11월 10일 가셔야 되고 부가세 걸리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쵸, 매입 매출 전표 가셔야죠. 11월 10일. 네,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건 고칠 필요가 없고 여기 가셔서 수선비가 아니라 뭐다? 건물이다. 건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닫기 눌러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결산 수정 분계 문제. 자, 1번. 12월 11일에 실제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67만 원 많아서 현금과 부족 처리했던 것 중에 34만 원은 결산을 현재 선수금이라고 원인을 밝혔대요. 근데 33만 원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자, 지금 보시면 실제보다 장부가 많아요. 그러면 과잉액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대변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대변에. 부족하면 현금과 부족 계정이 차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걸 정리해주는 문제예요. 대변에 있던 걸 정리해줍니다. 몇 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그럼 대변에 있던 걸 정리하니까 차변으로 없애줘야죠. 현금과 부족, 과부족. 자, 금액 넣어주시고 금액이 얼마였냐면 67만 원이었죠. 67만 원 모두 정리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선수금이더라. 선수금, 은비상사 선수금이더라. 얼마가? 34만 원이. 나머지는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럼 무슨 처리? 자비익 처리. 33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2024년 7월 1일 제품 생산 공장에 1년분 임차료를 지불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자, 이때 기간 미경과분 임차료를 월할 계산하시오. 그리고 정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024년이라고 치고, 자, 7월 1일부터 1년분이니까 차기 2025년도 6월 30일까지 12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단기에 귀속되는지를 발생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에 귀속되는 분은 몇 개월치고 6개월치고 이 6개월치만 단기 비용이고 나머지 6개월치는 차기 비용으로서 선급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전액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전액 비용 처리한 것 중에 요걸 빼야 돼요. 즉 차기 비용을 빼서 대변으로 보내주고 그만큼 선급 비용 처리해야 한다. 그 얘기.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공장에 대한 임차료이기 때문에 500번대 임차료에서 차감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자, 차변부터 해도 되죠. 선급 비용 60만 원, 대변에 우리 임차료 500번대 임차료 60만 원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연도 말 퇴직금 추계액이 다음과 같다. 자, 확정 기여형이에요. 자,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이 주체가 돼서 해당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퇴직연금에서 수익이 발생하던 손실이 발생하던 종업원의 책임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처리할 때는 그냥 무슨 처리합니까?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고 그 이후에 연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도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금 축에 그대로 불입하는 문제,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산부서인지 판매관리부서인지를 고민하시고 그거에 따라서만 우리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몇 월 며칠 가셔서 12월 31일 가셔서 우리 차변의 퇴직급여 500번대로 먼저 입력해 볼까요? 자, 퇴직급여 500번대로 얼마? 2200. 차변의 퇴직급여 800번대는 얼마입니까? 800번대는 우리 1800으로 대변의 보통예금 지급하였다까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바로 장부 조회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 2024년 예정신고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발급한 전자세무관에서 총 발행 매수와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자, 세무관서와 관련된 장부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 부가가치세 보시면 세무관서 합계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몇 월 조회하시고요. 3월 조회하시고. 자, 지금 매출 세무관서 보는 거 맞나요? 네. 자, 지금 발급한 걸 보는 거니까 매출 세무관서 맞죠? 발급한 거 받는 거, 수취한 거 보는 거면 이제 매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매출 보시고 지금 1월부터 3월, 9월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행복에 발행한 걸 보는 거니까 행복에 대해서만 좀 보시면 매수는 9매, 그리고 공급 대가를 보는 문제. 아, 그럼 여러분들 공급 대가니까 요 6,550 더하기 655만 원을 하셔야 되네요. 요걸 반드시 계산기로 두들기셔서 6,550 더하기 655만 원을 해주셔야지 되는 문제. 그래서 답은 우리 9매 7,20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7,205만 원. 자, 2024년 6월 한 달 동안 영업의 비용 중 발생이 가장 많은 계정 과목과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 달에 대한 이렇게 구간별, 기능별 어떠한 그 수익이나 비용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월계표 가시면 되죠. 회계관리 가셔서 여기 아래 보시면 월계표로 그냥 조회하겠습니다. 날짜는 6월이에요. 6월. 자, 이렇게 보시고. 어떤 걸 보라고요? 영업 외 비용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영업 외 비용 쭉 내려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지금 계정 과목이 가장 많은 거는 누구예요? 이자 비용이고, 이자 비용 얼마? 146만 원 요거고, 그쵸? 개를 보여야 되니까. 가장 적은 거는 누구예요? 기부금 요 50만 원이네요. 그쵸? 예. 그래서 146만 원과 50만 원의 차액을 봐야 되는 거니까 차액은 96만 원이네요. 96만 원. 그래서 답은 96만 원. 자, 4월 중 거래처 리제 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인가? 여러분, 이런 장부 조회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부는 결국 우리가 입력한 사실에 대한 아웃풋 자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AI가 아웃풋 자료를 막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난 리제 상사한테 회수한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디 가셔서 거래처 원장에 가면 날짜를 4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4월 30일을 조회하셔야 되죠. 자, 계정 과목이 이제 외상 매출금인 거고, 거래처는 여러분들 리제를 넣으셔도 되고요. 엔터 치면 리제가 나옵니다. 요 중간에 리제가 있잖아요. 리제 상사. 그래서 회수한 걸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죠? 자, 받을 돈, 외상 매출금, 채권이 넘어온 게 2,530 있었고, 그쵸? 이 중에 회수한 게 얼마여서 1,630만 원이어서 아직 회수하지 않은 잔액이 얼마다? 900이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한 금액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답은 1,63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하셔야겠습니다. 1,630만 원을 이제 우리가 그 주관실 란에 입력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뭐까지 하셔야 돼요? 답안 저장하고 USB 딱 뽑아서 제출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시험지 가지고 나오셔서 같이 좀 해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7회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산 회계, 전산 세무 합격률이 굉장히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좀 평이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출제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문제를 위한 문제들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전산에겐 좀 덜하지만, 이제 그 출제하는 방향성이 조금 평이하게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풀이해보시고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